서울의 밤은 차갑고 민재의 숨결은 허공에 하얗게 흩어졌다. 그는 홍대의 번화한 거리 끝 어두운 골목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곳에서 그의 비밀은 시작되었다. 28세의 민재는 낮에는 평범한 카페 바리스타로, 밤에는 이름 없는 남자들의 욕망을 채우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그는 자신의 몸을 팔아 가족을 지켰다. 여동생 소연의 대학 등록금, 어머니의 병원비, 그리고 낡은 아파트의 월세.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존엄을 저버렸다. 민재는 어릴 적부터 가족의 중심이었다. 아버지가 떠난 후 어머니는 병상에 누웠고 소연은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린 소녀였다. 그는 소연이 꿈을 잃지 않기를 바랐다. 그녀는 예술을 사랑했고 그림을 그리며 미래를 꿈꿨다. 민재는 그녀의 손에 연필을 쥐어주기 위해 자신의 손을 더럽혔다. 형이 다 알아서 할게. 그는 소연에게 늘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미소 뒤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다. 그날 밤, 민재는 익명의 고객을 만나기 위해 홍대의 한 허름한 모텔로 향했다. 손님은 40대 중반의 남자. 정장 차림에 냉소적인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민재에게 돈을 건네며 말했다. 넌 참 예쁘게 망가졌어. 그 말은 민재의 가슴을 찔렀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다. 고맙습니다. 그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돈을 손에 쥐는 순간 그는 소연의 웃는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가 대학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캔버스에 물감을 칠하는 모습을. 그 생각만이 그를 버티게 했다. 민재의 삶은 단조롭고 고통스러웠다. 낮에는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의 불평을 들으며 웃었다. 밤에는 어두운 골목에서 자신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겼다. 그는 게이였다. 하지만 그 사실을 가족에게, 특히 소연에게 말할 수 없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그들의 보수적인 동네에서 그는 자신의 사랑과 욕망을 억눌렀다. 그는 사랑받고 싶었지만 사랑은 사치였다. 그의 사랑은 오직 가족을 향한 희생으로만 존재했다. 한편 소연은 대학에서 빛났다. 그녀는 미대에 입학해 그림을 그리며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갔다. 그녀는 민재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몰랐다. 소연은 형이 카페에서 열심히 일하며 돈을 번다고만 생각했다. 형, 나 이번에 전시회에 작품 내볼까? 그녀는 전화로 밝게 물었다. 민재는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소연아, 꼭 해봐. 형이 응원할게.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전화를 끊은 후 그는 벽에 기대어 숨을 골랐다. 그의 손에는 또 다른 고객의 메시지가 깜빡이고 있었다. 민재의 삶은 갈수록 무거워졌다. 그는 자신의 몸이 점점 더 망가지는 것을 느꼈다. 거울 속의 그는
더 이상 20대 초반에 생기 넘치는 청년이 아니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마음에는 말 못할 상처가 쌓였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소연이 졸업하고 어머니가 건강을 되찾을 때까지 그는 그렇게 믿었다. 그러나 그날 밤 모텔방에서 만난 고객이 그의 삶을 뒤흔들었다. 그 남자는 민재를 알아봤다. 너 민재 아니야? 우리 동네에서 카페 하는 애. 민재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그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덮쳤다. 민재는 그 남자에게 애원했다. 제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남자는 비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 돈만 잘 내면 입 다물어 줄게. 민재는 그날 밤 더 많은 돈을 받고 더 많은 것을 잃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강 다리 위에서 멈춰 섰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는 물을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하지만 소연의 웃는 얼굴, 어머니의 약한 손이 그의 마음을 붙잡았다. 그 순간 그의 전화가 울렸다. 소연이었다. 형, 나 전시회에 작품 뽑혔어. 와, 진짜 믿기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했다. 민재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잘했어. 소연아. 형이 진짜 자랑스러워. 그는 전화를 끊고 한강을 바라봤다. 그의 희생은 소연의 빛나는 미래를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 빛은 민재에게는 너무 멀게 느껴졌다. 민재의 일상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그는 낮과 밤을 오가며 자신을 소진했다. 카페에서의 미소는 점점 더 억지스러워졌고, 밤의 골목에서는 그의 영혼이 조금씩 깎여나갔다. 그는 소연의 전시회 소식에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삶이 그녀의 성공과 너무도 대조적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다. 소연은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만, 민재는 자신의 꿈이 무엇이었는지조차 잊어버린 지 오래였다. 소연의 전시회 날이 다가왔다. 그녀는 민재에게 꼭 와달라고 부탁했다. 형, 이건 내 첫 전시회야. 형이 없으면 의미 없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그날 밤 고객과의 약속을 취소해야 했다. 돈을 잃는다는 것은 곧 어머니의 약값이 부족해질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소연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카페에서 하루 종일 일한 뒤 낡은 재킷을 걸치고 전시회장으로 향했다. 전시회장은 서울의 한 갤러리. 젊은 예술가들의 열정으로 가득한 곳이었다. 소연은 화려한 조명 아래 자신의 작품을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그녀의 그림은 생동감 넘쳤고, 관객들은 그녀의 재능에 감탄했다. 민재는 구석에서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소연의 미소는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말해주었다.
하지만 그 순간 익숙한 얼굴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 남자였다. 모텔에서 만난 그의 비밀을 아는 남자. 민재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긴장했다. 남자는 그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위협적이었다. 여기서 만나다니. 세상 참 좁네? 남자가 속삭였다. 민재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돌렸다. 그는 소연이 이 사실을 알게 될까 두려웠다. 남자는 민재의 어깨를 가볍게 치며 말했다. 걱정 마. 오늘은 그냥 구경하러 왔어. 하지만 다음엔 조건이 좀 더 세질 거야. 민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소연이 빛나는 무대 위에서 박수를 받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를 숨겼다. 그날 밤 민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한강변을 걷다가 낡은 벤치에 앉았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소연이 알게 되면 그는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무게에 짓눌렸다. 그는 게이로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싶었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럴 여유가 없었다. 그의 사랑은 언제나 희생과 함께였다. 다음 날 소연은 민재에게 전시회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형, 내 작품이 팔렸어. 진짜 믿기지 않아. 그녀는 민재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형 덕분이야. 형이 늘 나 믿어줬잖아. 민재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가슴은 터질 듯 아팠다. 그는 소연이 모르는 자신의 희생을 떠올렸다. 그는 그녀의 행복을 위해 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가야 했다. 민재는 다시 밤의 세계로 돌아갔다. 그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더 위험한 고객들을 만났다. 그중 한 명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꿀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현우. 30대 초반의 사진작가였다. 현우는 민재를 처음 만난 순간 그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을 읽었다. 너,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지? 현우는 민재에게 물었다.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현우의 따뜻한 목소리에 흔들렸지만 마음을 닫았다. 그냥 돈이 필요해서요. 그는 차갑게 대답했다. 하지만 현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민재를 다시 찾았다. 그는 민재에게 말했다. 너도 너만의 삶을 살 자격이 있어. 그 말은 민재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는 현우의 진심을 느끼며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웠다. 자신의 비밀이 소연에게, 어머니에게 전해질까봐. 그는 현우를 밀어냈다. 날 그냥 내버려둬. 그는 소리쳤다. 하지만 현우의 눈빛은 민재를 놓아주지 않았다. 민재는 현우를 만난 후로 혼란스러웠다. 그의 따뜻한 말과 진심 어린 눈빛은 민재의 단단한 방어벽을 흔들었다.
그는 밤마다 현우의 말을 되새겼다. 너도 너만의 삶을 살 자격이 있어. 그 말은 민재에게 낯설고 위험한 유혹이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위해 무언가를 꿈꾸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믿었다. 하지만 현우는 계속해서 그의 삶에 나타났다. 그는 민재가 일하는 카페로 찾아와 커피를 주문하며 미소를 지었다. 오늘 기분 어때? 현우는 가볍게 물었지만 그의 눈은 민재의 마음을 꿰뚫는 듯했다. 민재는 현우를 멀리하려 했지만 마음은 자꾸만 그에게 끌렸다. 현우는 민재와 달리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그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기지 않았고 세상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민재에게 자신의 사진전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 사진들, 내 삶의 일부야. 너도 내 이야기를 보여줄 수 있어. 민재는 그의 사진을 보며 가슴이 뛰었다. 그 사진들은 사람들의 진짜 감정을 담고 있었다. 민재는 자신의 감정을 숨긴 지 너무 오래였다. 한편 소연은 점점 더 성공의 길을 걸었다. 그녀의 작품은 갤러리에서 주목받았고 그녀는 예술계에서 떠오르는 신성으로 불렸다. 그녀는 민재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며 말했다. 형, 나 언젠가 파리에서 전시회 열고 싶어.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소연아. 형이 도와줄게.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소연의 꿈은 점점 더 커졌고 그만큼 민재의 희생도 커져갔다. 민재는 현우와의 만남을 계속 피하려 했지만 운명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민재는 또 다른 고객을 만나기 위해 강남의 한 호텔로 향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현우였다. 민재는 당황하며 물었다. 왜 여기 있는 거지? 현우는 조용히 대답했다. 너를 구하고 싶었어. 그는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런 삶,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 너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 민재는 현우의 손을 뿌리쳤다. 너는 몰라.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현우는 조용히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다. 말해줘. 너 이야기가 듣고 싶어. 민재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소연을 위해, 어머니를 위해. 그는 자신의 삶을 포기했다. 그는 자신이 게임을 숨기며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현우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너 혼자 짊어질 필요 없어. 그는 말했다. 나도 너를 도울 수 있어. 그날 밤, 민재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위로받았다. 현우는 그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민재는 그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는 오랜만에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전화가 울렸다.
소연이었다. 형. 엄마 상태가 안 좋아. 병원에 와줘. 민재의 심장은 다시 얼어붙었다. 그는 현우를 밀어내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원에서 민재는 어머니의 약한 모습을 보았다. 소연은 울며 민재를 끌어안았다. 형. 엄마 괜찮을 거지? 민재는 소연을 달래며 말했다. 괜찮아. 형이 다 알아서 할게.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시 밤의 세계로 돌아가야 했다. 현우의 따뜻한 말은 그의 마음을 흔들었지만 현실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다. 민재는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밤의 세계에서 보냈다. 그는 현우의 말을 떠올리며 흔들렸지만 가족을 지키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였다. 그는 현우와의 만남을 피했다. 그의 따뜻함은 민재에게 너무 큰 유혹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행복은 사치라고 믿었다. 하지만 현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민재의 카페로 찾아와 조용히 기다렸다. 왜 자꾸 날 찾아오는 거야? 민재는 지친 목소리로 물었다. 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너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의 말은 민재의 가슴을 다시 흔들었다. 현우는 민재에게 자신의 사진전을 함께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너도 무언가를 창작할 수 있어. 너의 이야기를.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난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어. 하지만 현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민재에게 작은 카메라를 건넸다. 그냥 내가 보는 세상을 찍어봐. 민재는 카메라를 받아들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는 소연의 전시회가 끝난 후 그녀가 점점 더 큰 꿈을 꾸는 것을 보았다. 소연은 이제 해외 유학을 꿈꾸고 있었다. 형. 나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싶어. 거기서 진짜 예술가가 되고 싶어.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소연아. 형이 도와줄게. 하지만 그의 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더 위험한 일을 해야 했다. 그날 밤, 민재는 또 다른 고객을 만났다. 이번 고객은 폭력적이었다. 그는 민재를 위협하며 돈을 더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민재는 저항했지만 결국 몸에 상처를 입고 거리로 나왔다. 그는 피투성이로 한강변에 앉아 있었다. 그때 현우가 그를 발견했다. 민재야. 현우는 그의 상처를 보고 놀라며 달려왔다. 그는 민재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민재는 현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왜 날 이렇게 신경 쓰는 거야? 현우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너를 사랑하니까? 그 말은 민재의 가슴을 찢었다. 그는 현우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너무 더럽다고 느꼈다.
그는 현우를 밀어내며 말했다. 나 같은 사람은 너 같은 사람과 어울릴 수 없어. 하지만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민재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현우가 곁에 있었다. 그는 민재에게 말했다. 이제 그만해. 너 자신을 지켜.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난 멈출 수 없어. 소연이. 엄마가 날 필요로 해. 현우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도 너를 필요로 해. 그 순간 민재는 처음으로 자신의 가치를 느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두려웠다. 소연은 민재의 상처를 보고 놀랐다. 형. 이게 무슨 일이야? 그녀는 걱정하며 물었다. 민재는 거짓말을 했다. 그냥 사고였어. 소연은 의심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그녀는 민재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몰랐다. 민재는 소연이 진실을 알게 될까 두려웠다. 그는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갔다. 민재는 현우의 도움으로 조금씩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그는 현우가 준 카메라로 서울의 거리를 찍기 시작했다. 어두운 골목, 번쩍이는 네온 사인, 한강의 잔잔한 물결. 그는 자신의 삶을 사진으로 담으며 조금씩 자신을 표현했다. 현우는 그의 사진을 보며 말했다. 이거 진짜 내 이야기야. 민재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현실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어머니의 병원비는 계속 늘어났고 소연의 유학 준비는 점점 더 많은 돈을 요구했다. 민재는 다시 밤의 세계로 돌아갔다. 그는 현우에게 미안했지만 가족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 현우는 민재를 이해하려 했지만 그의 마음은 아팠다. 그는 민재에게 말했다. 너를 잃고 싶지 않아.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소연이 민재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우연히 민재의 전화에 온 메시지를 보았다. 그 메시지는 민재가 밤에 만나는 고객의 것이었다. 소연은 충격에 빠졌다. 형. 이게 뭐야? 이게 진짜야. 그녀는 민재에게 따졌다. 민재는 말을 잃었다. 그는 소연의 눈에서 실망과 혼란을 보았다. 소연아. 미안해.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소연은 울며 집을 나갔다. 그녀는 민재의 희생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형이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는 사실에 분노와 슬픔을 느꼈다. 민재는 소연을 찾아 서울의 거리를 헤맸다. 그는 그녀가 다치지 않기를, 자신을 용서해 주기를 바랐다. 그는 한강변에서 소연을 찾았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형.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혼자 다 짊어졌어?
민재는 소연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넌 내 동생이야. 내가 행복해야 형도 행복해. 소연은 울며 말했다. 형도 행복해야 해. 나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면? 난 그런 행복 안 원해. 그 말은 민재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소연의 말에 흔들렸다. 그는 자신의 삶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민재는 현우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는 현우와 함께 사진전을 준비하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담아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다. 현우는 민재를 도와 그의 사진을 정리하고 전시회를 준비했다. 그 과정에서 민재는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있게 힘을, 자신의 사랑을 숨길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다. 민재의 사진전은 조용히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담은 사진들을 갤러리에 걸었다. 어두운 골목, 카페의 커피잔, 한강의 물결. 그의 사진은 그의 고통과 희망을 담고 있었다. 관객들은 그의 사진에서 깊은 감정을 느꼈다. 소연도 전시회에 왔다. 그녀는 민재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형. 이게 내 이야기구나. 그녀는 민재를 끌어안았다. 민재는 소연에게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는 자신이 있게 힘을, 가족을 위해 희생한 삶을 이야기했다. 소연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형. 나도 너를 지킬게. 이제 혼자 짊어지지 마. 민재는 소연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처음으로 가족에게 받아들여졌다고 느꼈다. 현우는 민재의 곁에서 그를 지지했다. 그는 민재에게 말했다. 너는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어. 민재는 현우의 사랑을 받아들였다. 그는 현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어머니의 병원비와 소연의 유학을 걱정했다. 현우는 민재에게 말했다. 함께 해결할 수 있어. 너 혼자 할 필요 없어. 민재는 사진전을 통해 돈을 벌기 시작했다. 그의 사진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는 점점 더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며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였다. 그는 더 이상 밤의 세계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현우와 함께 새로운 삶을 꿈꿨다. 소연은 민재의 도움 없이 자신의 길을 걷기로 했다. 그녀는 장학금을 받아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다. 그녀는 민재에게 편지를 썼다. 형. 나 이제 내 힘으로 해볼게. 형도 행복해. 민재는 그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소연이 자신의 날개를 펼쳤음을 알았다. 민재는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 그는 현우와 함께 서울에서 작은 사진 스튜디오를 열었다. 그들은 함께 사진을 찍으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민재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는 게이로서의 자신을 받아들였고 세상의 시선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소연은 프랑스에서 자신의 꿈을 펼쳤다.
그녀는 민재에게 자주 전화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형. 나 여기서 진짜 행복해. 형 덕분이야. 민재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았다. 어머니는 점차 건강을 되찾았다. 민재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는 두려웠지만 어머니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난 널 사랑해. 민재는 그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가족의 사랑을 통해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였다. 민재와 현우는 함께 서울의 거리를 걸었다. 그들은 손을 잡고 한강변을 걸으며 미래를 꿈꿨다. 민재는 더 이상 어두운 골목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을 사랑했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었다. 그는 소연의 빛나는 삶을 보며 자신의 희생이 의미 있었음을 깨달았다. 민재의 사진전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사랑,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삶을 세상에 당당히 드러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현우가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갔다. 민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았다. 그는 현우와 함께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다. 그들은 함께 사진을 찍으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다. 민재의 사진은 그의 고통과 희망을 담았고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내며 자신과 같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소연은 프랑스에서 예술가로 성장했다. 그녀는 민재에게 자주 편지를 보내 자신의 삶을 공유했다. 형. 나 여기서 진짜 내 길을 찾았어. 형이 날 믿어줬기 때문이야. 민재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소연의 성공이 자신의 희생의 결과임을 알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행복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재와 현우는 함께 한강변에서 사진전을 열었다. 그들의 사진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민재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사진책을 출간했다. 그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고,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게이로서,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사랑했다. 마지막 사진전에서 민재는 소연과 어머니를 초대했다. 그들은 민재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소연은 민재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형.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나 이제 형 행복을 빌게.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도 행복해. 소연아. 그게 형이 바라는 거야. 민재는 현우의 손을 잡으며 한강을 바라봤다.
차가운 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스쳤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다. 민재는 자신의 희생이 소연의 빛나는 삶을 만들었음을 알았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의 빛나는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현우와 함께, 가족과 함께, 세상과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갔다.